지인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이 6개월 걸렸대요, 1년 걸렸대요 하시는데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재활의 시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길TV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깨 고수님을 모셨습니다. 복숭아 원장님 모시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특히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깨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회전근개가 뭔가요, 선생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료실 오시면 회전근개가 딱 하나인 걸로 아시는데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상완골두라고 해서 이 뼈에 회전에서 붙어 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상근, 그리고 견갑하근, 그리고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이라고 그래서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 회전근개와 더불어서 이 얇게 보이는 게 이두장건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4+1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두장건은 회전근개까지는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끊어져도 꼭 다 아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팔도 약간 힘이 떨어지긴 한데 팔도 잘 들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 회전근개 힘줄이 1cm 찢어졌다고 해서 1이 아프고 5cm 찢어졌다고 해서 5가 아프고 이렇게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나는 파열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통증이 전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완전 파열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의학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붓는 거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파열에서는 염증 조절이나 주사를 하면서 2~3개월 볼 수 있지만, 환자분께 설명드리기로는 완전 파열인데 급격하게 진행은 하지 않겠으나 2년 내에 걸쳐서 점점 더 근육 같은 회전근개 힘줄은 퇴축이라 그래서 지방 병성으로 바뀌면서 말려 들어가는 게 있어서 사이즈는 점점 커질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인지는 하고 계시고 치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회전근개 파열은 근데 왜 생기는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 그래서, 극상근 같은 경우는 터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상근이 움직일 때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공간에서 보면은 이 터널에서 견봉이 자라나게 돼서 공간이 작게 된다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고 그게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회전근개의 자연스러운 파열로 갈 수가 있고,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우리가 차로 터널을 지나갈 때도 터널의 크기가 크고 그렇다면은 여유롭게 트럭도 지나가고 대형 트럭도 지나가고 모든 차가 지나갈 수 있겠지만, 터널에 만약에 돌로 자란 돌기가 있거나 암속이 있거나 이런다면 다 피해서 지나가야 돼서 경차만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외상성 파열이 있고 퇴행성 파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행성 파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뼈가 자라나고 그런 것들은 퇴행성 파열인 것 같아요. 그럼 회전근개 파열의 외상성 파열이랑 퇴행성 파열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생님? 이제 파열이 된 경우를 보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외상성 파열이 될 수가 있고, 기존의 회전근개 힘줄이 퇴행되어서 기능이 떨어져 있고 견봉이라는 구조가 돌출되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무리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외상성 파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워낙 안쪽에 있는 속근육이기 때문에 심하게 비틀린다거나 심하게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끊어지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MRI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힘줄의 퇴행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 단단면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피를 동반하고 그렇게 파열이 됐을 때는 외상성 파열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퇴행성 파열이 많습니다. 피부가 해지다가 빵꾸가 나는 것처럼 조직이 해지다가 구멍이 뚫리는 형태로 파열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계속 해지고 있는 상태일 때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하는 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회전근개 파열이 매우 적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파열이란 이름만 들으면 이걸 외상성이라는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의 절대 다수는 닳아서 찢어지는 겁니다. 닳아서 찢어지는 거여서 덜 닳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덜 닳은 상태에서 복원을 해줘야지 기능적으로 무리 없이 쓰실 확률이 많다. 만약에 찢어지는 게 확정이라면 덜 닳은 상태에서 치료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유리하다. 제가 보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제일 심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가면 수술하라고, 여기 가면 수술 안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왜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른 걸까요, 선생님? 회전근개뿐만이 아니라 오식견이라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도 어디에서는 바로 수술을 해서 관절을 이완시켜주고 바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 것도 있고, 스스로 관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진이 추구하는 목적이 빠른 재활인지 빠른 일상 복귀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 환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환자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나서 그런 결정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형외과 질환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근개 질환이나 유착성 관절염이나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질환이라 그러면 의사가 판단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생활하고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의사들의 판단 기준은 결국 뭐로 이루어져요? 자연 경과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치료 안 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정이 수술이나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지내시면서 경과만 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우선 파열에는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과 감검이 파열로 나눌 수 있는데, 부분 파열에서도 50%를 기준으로 해서 50% 이내가 파열된 경우는 약물이나 주사치료, 재활치료를 하면서 충분히 지켜볼 수가 있겠고,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완전 파열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해서 완전 파열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염증 치료나 이런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이미 접촉이 없는 상태로 관절염적으로 봉합술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 되겠으나, 소파열인 경우, 1cm 이내인 경우는 급격하게 진행을 하지 않기에 지켜보면서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맞겠고, 광범위 파열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광범위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경우이고, 가성마비라 그래서 우선 어깨의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근육이 지방 변성을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꼬매는 경우에서는 재파열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 관절염과 재파열의 관점에서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부분 파열인데 50% 이하, 부분 파열인데 50% 이상, 완전 파열, 광범위 파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 회전근개 파열 어느 정도 이상 찢어지면 꼬매도 안 붙는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수술의 예후나 재활이 빨리 끝나는 것들은 회전근개 힘줄이 초반에 작게 찢어졌을 때, 소파열일 때 치료를 하고 나서 재활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그 어깨에 강직도 없으면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퇴축이 많이 되고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두부를 꼬맨다면은 그건 장력이 떨어져서 바로 호무루메를 해줘서 다시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경우가 있고, 많이 퇴축이 되어 있다면 많이 끌어와서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수술의 원칙은 텐션을 프리하게 해서 장력이 떨어지게 해서 혈류가 잘 순환할 수 있게 해줘야 힘줄이 잘 붙는다는 기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두 가지 요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재파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치료 자체가 좀 시간도 걸리고 재활도 걸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절도 치료 시기가 중요하지만, 저는 어깨 관절이 치료 시기가 다른 그 어떤 관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원장님, 왜 어깨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치료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걸까요? 우리 어깨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의 파열일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재활이 그만큼 빠르게 끝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지인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이 6개월 걸렸대요, 1년 걸렸대요 하시는데, 환자분들마다 파열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활의 시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파열일 때 수술을 해주는 것이 수술의 예후나 재활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을 것이고, 크게 파열이 된 경우에서는
재파열의 가능성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파열에 대한 봉합을 해놓고도 재파열이 되면 그 이후에 수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환자나 의료진이나 가지고 있어서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 파열을 봉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존적인 치료가 발전한 건 되게 좋은 일인데 그게 보존적인 치료가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어떤 경우에 좀 과하게 활용이 되면서 옛날보다 실질적으로 수술하는 병원에서 보면은 훨씬 더 큰 파열의 환자의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단계별 치료 원칙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환자분들께서도 수술이라는 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어깨는.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파열에서 수술을 하시는 편이,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상 한계를 넘어가면은 어깨 치료했던 걸 평생 못 잊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게 광범위 파열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파열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요, 수술했다는 사실을 평생 못 잊습니다. 꼭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당장 수술은 어렵다. 근데 난 일을 해야 되고 난 출근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설명 주세요? 바로 사정이 안 돼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재활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을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우선 어깨가 회전근개에 안 좋은 동작, 이제 오버핸드스로 이제 수영을 한다거나 우리가 배드민턴 스매싱, 테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창 던지기 선수 같이 아니면 투수처럼 오버핸드로 뿌리는 동작, 위로 뿌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견봉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퇴축이 더 일어날 수 있고 더 파열 사이즈가 커질 수 있으므로 그 동작은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너무 많으세요.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질환에 대한 설명은 그게 원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이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많다고 관찰해 놓은 거지 그 설명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환자분들께서 이런저런 의학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다 저렇게 움직일 거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깨 아파서 걱정 많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하시고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했는지 기억을 하셨다가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이 자세를 했을 때 제일 아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진단 및 치료를 하는데 더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되게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너무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세계 가족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